오늘장 수급만 보면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버텨줬습니다. 과연 어떤 변수들이 있었을까요? 수급이답이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남일영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키맨은 어느 쪽으로 골라주셨죠? 네, 오늘 역시 수급 키맨은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 오늘 유가증권 시장 1,000억 원, 코스닥에서 200억 원 정도 팔았는데요. 골라주신 이유는요? 예, 일단 코스피 쪽은 좀 많이 팔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우세를 좀 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매도 우위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론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역시 차별화 장세가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을 전부 다 파는 건 아니고요. 종목별로 매수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아직 미미합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하는 대형주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실적들이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크게 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하고 어느 정도 확인한 뒤에 수급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실적 발표가 다 끝날 때까지는 일단 대형주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오늘 코스닥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역시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른 경향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 실적 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코스닥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종목별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인데요. 순매수한 쪽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오늘 187억 정도 샀습니다. 삼성물산과 KB금융, 삼성 SDI, LG전자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하나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롯데케미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도한 쪽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661억 매도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합산으로 한 1,000억 정도 세 종목에 대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 SDS, 전자우선주, 현대차 EUB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LG생활건강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게임빌 33억 매수했고요. CJ 오쇼핑과 DHP 코리아, 테크윙, 휴맥스, GS홈쇼핑, YG엔터 매수했습니다. 로엔도 오늘 5만 원 넘어 끝났는데요. 로엔도 샀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는 54억 정도 매도가 됐고요. 웹젠과 이메이드, KG 이니시스, 인바디, 다음 카카오,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보성파워텍까지 매도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종목별 특징도 좀 상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외국인 종목별 특징 좀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자동차와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민감주에 매도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자동차 부분에서는 뭐 4분기 지난 분기에 좀 매출을 좀 많이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도 역시 컨센서스는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완성차 부품 업체들까지 자동차 부분에서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1분기까지는 자동차가 아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수급적으로 막 붙을 수 있는 수급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매도 우위를 펼치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조선주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조선업종은 오늘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짙었다는 점 코스피 쪽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죠.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해서 매수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DDR4 전환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계속해서 전공정, 후공정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계속 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도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예, 역시 반도체 업종입니다. 테크윙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테크윙 순매수 전환하면서 11만 주 가량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 반도체 부분에서 물론 강하긴 했지만 이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역시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오늘 또
처음으로 다시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점에서 또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퀄컴사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고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 그에 따른 반도체 업종이 계속해서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반도체 업종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크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메모리 시장이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나를 비롯해서 테크인, 네페스, ISC까지 전반적으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관 쪽도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는 248억 정도 오늘 매수가 됐네요. 그리고 현대건설과 SKCNC, 네이버, SK하이닉스, 신한지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대우증권도 오늘 57억 정도 매수가 됐고요. 오늘 신고가 새로 쓴 아모레퍼시픽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한 쪽에서는 기아차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요. 611억 정도 기관 매도 나왔고요. 삼성물산과 현대차, 포스코, 대한항공, 하나금융지주,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이 현대기아차 그룹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동시매도 좀 나왔습니다. 기관 코스닥에서는 컴투스를 96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는 다른 포지션을 취했고요. 게임빌 84억 매수, 유메이드, 다음카카오, YG엔터, 파티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휴메딕스는 104억 정도 비교적 좀 큰 금액 매도가 됐고요. CJ 오쇼핑과 SKC 코오롱 PI, 기가레인, CJ E&M, 또 바이넥스, 오킨스 전자, 유비벨록스 매도가 됐습니다. 자, 기관 특징도 살펴주시죠. 예, 일단 기관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앞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금융주가 좀 눈에 띄게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좀 소폭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화장품주도 같이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약세를 좀 받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기관 쪽에서도 좀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감주보다는 일단 금융주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아래 방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의 턴하는 모습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실적 발표가 좀 나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조금은 수급을 좀 판단하시면서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다른 코스피 쪽에서 다른 민감주보다는 금융주 쪽이 그나마 좀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이런 점 체크하시고요. 코스닥 말씀드리면요. 일단 역시 외국인과 비슷합니다. 반도체 업종이 오늘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보시면 아마 오늘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좀 발생됐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업종별로도 지금 수급적으로 가장 그 코스닥 쪽에서는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 제약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반도체가 계속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외국인도 기관도 좀 러브콜을 꾸준히 좀 보내고 있네요. 이 기관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기관 수급 특징주는 게임빌입니다. 역시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빼고는 게임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연일 정고점을 또 갱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특히 게임빌이 오늘 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컴투스가 강했다면 오늘은 컴투스는 잠시 쉬어가면서 게임빌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펼쳤었는데요. 역시 수급적으로 또 기간에 로보콜을 좀 받으면서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 신작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그 게임빌의 이제 신작 게임인 별이 되어라가 이제 텐센트를 통해서 1분기 중에 출시될 수 있다. 그런 또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금 컴투스 대비해서 또 신작 기대감도 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컴투스가 좀 탑픽으로 보일 테지만 일단 게임빌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놓고 보시면서 수급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수급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선물 쪽에서만 조금 위아래로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좀 정체된 흐름에서 수급도 보면
일단 뭐 기타 법인하고 개인이 이제 외국인 개인 기관 물량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내일은 좀 어떤 수급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내일장에 중요한 이제 수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다가왔고 잠정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형주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기간 수급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역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게 나오거나 안 나온다면 바로 수급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른 수급 변동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만큼 전반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좀 기대 이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실적이 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확 붙는 종목이 있다면 그쪽에서는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수급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이 답이다. 남일영 대리였습니다.